자, 37번이 이제 계산이 원래 더럽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건데, 이제 왜 기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풀이가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기출은 그러면 왜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오후에 내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러 가져왔어요. 이제 내가 이제 지수함수는 막대하자라고 해서 뭐 쉽게 푸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잖아? 그래서 그 풀이하고 본인이 원래 풀었던 그 계산이 더러운 풀이를 두 개를 이제 같이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풀이 쓰는데 본인이 익숙한 풀이가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풀이를 이제 배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가져갔나 봐. 선생님, 제가 뭐 이 풀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 그거는 사상의 차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사상.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사상? 여기서 사상 얘기까지 나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게 와닿더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너희들한테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나는 사상이란 표현 쓴 적은 없는데 어떤 그 수능 문제, 수능에 대한 수능관? 어떤 뭐 문제를 푸는 철학? 뭐 이런 거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맞대. 이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맞대. 혹은 이렇게 푸는 게 더 효율적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풀이가 이제 달라질 것인가? 여기서도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식으로 풀면 풀 수 있거든요. 요즘 식이 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해. 뭐 그렇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야. 이거를 못 푼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계산 피지컬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연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그래프로 풀게 되면은 좀 빨리 풀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딱 처음에 이제 문제 등장했어. 이게 22학년도 수능 문제니까.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나는 이거를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쉽게서 하는 걸 연습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생각이 바뀐 거지. 근데 그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기출 문제 하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풀고 정확하게 풀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는 우리가 볼 새로운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새로운 수능을 잘 보려고 그러면은 요즘 수능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쵸? 그러니까 이 기출을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을 내가 푸는 목적은 뭐냐면은 기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기출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마다 그게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 부분은 뭐 선생님들마다 강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장에서 버퍼링이 안 걸려야 된다. 버퍼링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버퍼링이 걸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푸는 거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다면은 반대로 시간을 적게 걸리고 버퍼링이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풀이의 어떤 일관성이 필요한 거지. 항상 이 단원의 문제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푼다라는 거고 그 원칙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 나는. 원칙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이제 공개 특강하면서 작년 수능 22번 문제, 작년 수능 22번 문제를 이제 푼 거를 그 캐스트에다가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풀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달아준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풀이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뭐를 연습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식 정리를 해서 식 정리를 통해서 식을 깔끔하게 만드는 어떤 대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숫자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작년 수능 22번이나 작년 6월 22번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나도 수업 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지만 그 중에서는 요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 댓글 달았던 어떤 학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게 근이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건 틀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fx는 0이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f1이 0이 되고 다른 조건이 모순이 안 생겨.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다음에 x는 1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2나 3이나 다른 값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를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할 필요 없고 우리가 공부라는 과정에서 기출을 푸는 과정에서도 얘를 하는 게 우리가 수능 문제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판단들이 들어가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하는 거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지. 올해 2027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걔네들의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공부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하나를 일관된 어떤 원칙, 일관된 세계관, 뭐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철학 같은 거를 완성시키는 게 나 같은 강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원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인데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교과서에서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식변형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전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실전 개념이 교과서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원칙이 교과서에 없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떤 식변형을 시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수를 로그로 바꾼다던가 지수의 방정식 나왔을 때 뭐 밑을 통일시켜준다던가 이런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 원칙을 이제 내가 잡아주는 거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풀이 1과 풀이 2로 가는 걸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 풀이 1로 풀었을 때 뭐 장점이 있을 거고 풀이 2로 풀었을 때 장점이 있을 텐데 그런 장점 단점을 따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게 더 엄밀한 풀이냐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그냥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다.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요거 두 개 풀을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